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2월 9일 토요일 부산 선발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창원 경주는 우수급 최강전이 펼쳐졌고 이번 회차는 부산에서 선발급 최강자전이 펼쳐지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자들이 좀 다소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선발급 최강자전이라고 편성이 짜여지긴 했습니다만 다소 좀 5% 부족한 최선발급 최강자전이 부산에서 펼쳐진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치열한 접전 끝에 3경주하고 4경주는 준결승전이 편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부산 2경주 김준빈하고 오정석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배가 넘는 대박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고 부산 선발급 4경주도 박종현의 차선 김영규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김영규가 들어올 뻔했습니다. 근데 임세현에게 차이로 잡히다 보니까 임세현이 들어왔죠. 후차권에서 좀 배당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결과 끝에 3경주하고 4경주 예선 준결승전 2차전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 양상으로 짜여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특히 3경주는 여동환을 활에 나갈 수 있는 문현진, 박정현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는 김준빈이 정면 대결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완승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어느 한쪽이 고전할 가능성도 높다 말씀드리면서 부산 선발급 4경주도 이상현을 중심으로 김용기, 민상과 협공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임영환의 시사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특별승급 도전하고 있는 김연호하고 오태걸이 아무래도 경주 전개상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 선발급 1경주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을 편성이 됐죠. 고재준하고 강병석이 김민욱과 협권 펼쳐 나간다면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보다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상근이 힘을 쓰고 황종대, 오성균이 후미 견제 나서게 된다면 이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재준과 강병석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이 우선이고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부산 2경주하고 5경주는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편성이 짜여졌는데 전일 롯데콘 너무나 좀 신나게 달렸습니다만 결과는 암울했습니다. 준결 못 간 롯데콘 편성면에서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백동호를 의식한 교준형 펼쳐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헌냄열의 직선 취입발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선발급 5경주 김재웅도 전일 마크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금일은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인정받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후착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후착 선정이 쉽지만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산 경주가 까다로운 듯 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쉽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접전 양상, 접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후차권 변수, 삼복승 변수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부산 선발급 1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선발급 1경주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편에서 고재준하고 강병석, 김민욱은 비파업소들이죠. 반면 오성균, 김상근, 곽훈신은 파업입니다. 여기에 중립세력 황종대 파업 성향이 강한 선수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4대3의 맞대결 양상 경주다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상근이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황종대, 오성균, 곽훈신이 앞으로 자리 잡고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상근의 선행감 정도는 고재준이 충분히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강병석이 과연 고재준을 막해 나갔을 때 고재준의 선행 활에 나갔을 때 직선 추위까지 나올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병석이 이런 편성에서는 오히려 고재준 앞에서 때리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재준이 서두르지 않는다면 강병석과 전략적인 타협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타종부터 때리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만 저치기 타이밍도 충분히 잡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고재준과 강병석의 비팝 라인 쪽이죠. 먼저 공략해 보고 싶은 상황에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5번의 동반 입장 쪽에 1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을 1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전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5번 쪽에 우선하시되 단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고재준하고 김민욱의 전략적인 연합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3번의 뒤로 김민욱이 막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강병석이 전혀 아무것도 못하고 고전했기 때문에 먼저 부진만에 나가서 힘을 쓰게 된다면 고재전의 뒷자리는 김민욱이 막해 나가면서 쫓아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1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1번하고 7번이죠. 1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는 상황에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전 1번과 5번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복승 중심이죠. 1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김상곤이 저는 무리한 긴 거리 나섰다가 고전했습니다만 그러면 타점 잡고 황종대가 몰고 가고 오성균이 틀어 막게 된다면 곽훈신이 앞선에서 땡겨주거나 그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고재준이 넘어서다 퍼질 가능성도 다분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황종대가 다소 좀 자신감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오성균하고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상건이 긁어만 준다면 부진만에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3번하고 2번 파업 라인이죠. 3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3위하고 3, 4입니다. 3위하고 3, 4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에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인 전략은 좀 1번 고재준과 강병석의 협공인데 뒤집힐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인 것 같아요. 복승까지 남게 생각하는 전략 1번과 7번을 차선으로 비파업 라인을 한번 먼저 공략해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1번, 5번, 7번이 삼복승의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욱이 털리게 된다면 황종대가 쫓아 나서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비파업 라인 중에서는 3번과 2번을 묶어서 삼복승은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분해서 삼복승 배당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1번하고 5번을 묶어 나가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7번까지 비파업 라인까지 한번 빨래줄 경주 마무리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1번, 5번, 7번, 3번을 좀 개인적으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기대해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태권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은 작전이 어중간했습니다. 힘을 쓰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또 몰고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어중간한 작전 펼쳐 나가다가 오히려 고전을 면치 못했었던 노태권 그만큼은 좀 타이밍 잡고 수월하게 견주를 풀어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딱히 주도력이 뛰어난 선수가 없기 때문에 노태권 전일에 이어서 다시 한번 힘을 쓰게 되는 견주가 펼쳐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백동호가 노태권의 후미를 공략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상대 전적만 놓고 본다면 백동호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노태권의 연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경태가 있고 박종렬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백동호가 노태권으로 활이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나가기보다는 오히려 백동호가 힘을 쓰고 노태권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단 뒤집힐 가능성은 다분한 것 같아요. 복승까지 남게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에 4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4번의 뒷자리를 아무래도 6번 허남열이 막혀나가면서 쫓아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직선 추입발 대결만 놓고 본다면 허남열이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4번하고 6번을 함께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3번하고 4번, 6번 두 차권 4번과 3번 쪽은 경제 중심이에요. 복승까지 남게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반대로 노태권이 어설프게 박종렬, 김경태와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백동호가 유독 노태권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백동호가 넘어서게 된다면 김석국과 쫓아가죠. 허남열이 라인 전환해서 백동호 뒤를 물고 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1번이라든지 3번하고 6번 정도는 노태권이 자칫 박종렬, 김경태하고 협권 펼쳐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3.1과 3.6으로 맞대결 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노태권이 앞서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전일 봐서는 다소 좀 생각이 많아진 노태권이기 때문에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본적인 전략은 아무래도 4번과 3번을 묶어서 삼복승 묶어 나가시는 전략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과 3번 동반 입상을 묶어서 허남열이죠. 후미께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허남열과 전략적 연합은 삼복승에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4번이 13기 동기생입니다. 박종렬과 협공을 펼쳐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백동호하고 노태권이 정면 대결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삼복승 좀 공격적인 승부도 충분히 생각해서 접근해 볼 수 있다는 점 현장 속보를 통해서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삼복승은 과감하게도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려서 4번하고 3번을 묶어 나가시는 전략은 아무래도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선발급 준결승전 1차전 부산 3경주입니다. 이번 패성 파업과 비파업의 좀 맞대결 양상으로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은 파업 선수들입니다. 5번, 6번, 7번은 비파업 선수들이라는 점인데 아무래도 주도권 잡아 나갈 수 있는 여동안이 있고 박종현이 있어요. 일단 문현진이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여동안이 자리 잡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오정석이나 전용조가 자리 잡고 견주를 풀어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은 여동안이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박종현 자리 입장에서는 김준빈, 유현중으로 자리 잡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종현이 먼저 좀 서두르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후반부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기는 아무래도 줄이 길어지기 때문에 힘든 견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점 때문에 박종현이 먼저 서두르게 된다면 이번 회차 김준빈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전일도 직선에서 추입발까지 살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거의 뭐 3단으로 넘어서는 과정에서 추입이 남았었던 김준빈, 박종현하고 김준빈 동반 입상 경험이 있는데 김준빈이 박종현을 직선 살짝 잡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무엇보다도 15살 어린 김준빈이기 때문에 이번 패승에서만큼은 전 박종현이 힘을 써주게 된다면 김준빈이 편안하게 막해 나갔을 때 추입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면 좀 과감하게 공략해보고 싶습니다. 단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3차권 안에만 들면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 같고 4차권 진입한 선수, 득점 높은 선수 한 명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종현도 아무래도 타이밍을 빼앗기기보다는 먼저 주도권을 잡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나가게 하게 된다면 김준빈이 직선 취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몸 상태 컨디션 괜찮은 15살 후배라는 점에서 6번, 7번 쪽 우선하실 때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6번, 7번 쪽 우선하실 때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현진이 외선에서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해 B팀 선수들입니다. 김해 B팀에서 파업과 비파업으로 갈려져 있는데 문현진은 김준빈하고 함께 훈련하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6번하고 4번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박종현이 긁어만 준다면 아무래도 김준빈이 배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번과 7번은 먼저 공격적인 승부로 6번, 4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변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입니다. 여동안이 힘을 쓰면 문현진이 몰가서 추입해 나가고 1번하고 2번이 마크다툼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발주대 괜찮은 전용조가 문현진의 뒤를 물고 가는 견주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부산이 홈인 전용조입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패승에서만큼 4번과 3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죠. 4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3하고 4-1입니다. 4-3하고 4-1 경주권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결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힘과 힘 대결에서는 여동안이 박종현을 상대로 먼저 내선을 잡아야 되는데 쉽지만은 않아요. 박종현이 먼저 내선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김준민의 직선 취입발 한번 먼저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것 같겠고 6번, 7번, 4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비파업 라인 가능하죠. 6번, 4번 묶어서도 파업 라인 완승도 충분히 맞대결시 공략 가능하기 때문에 양군에서 노려보고 싶은 변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선발급 준결승전 2차전 부산 4경주입니다. 이번 패승도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이죠. 1번, 2번, 3번은 비파업, 4번, 5번, 6번, 7번은 파업 선수들인데 임세윤이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이명환이 자리 잡고 김연호, 오태걸 순으로 자리 잡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 특별승급 도전하고 있는 김연호 득점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명환 활약에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오태걸도 아무래도 김연호로 인정하는 견주년 펼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명환의 선행감이 좋다면 김연호가 몰가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승부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죠. 전일도 문효진이 편안하게 막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바람이 많은 부산에서는 이명환이 끝까지 버텨낸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연호가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오태걸과의 협공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번하고 7번 동마 입장 쪽에 5번하고 7번 동마 입장 쪽 우선에 봐달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당연히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6번 이명환이 힘을 써주고 5번이 몰가서 추입해 나가게 된다면 전략적 연합으로도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5번이 짧게 추입해 나가고 6번이 버텨내는 5번, 6번은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5번과 7번의 동마 입장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복승 중심 5번하고 6번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이명환이라는 힘 좋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또 임세현이
소재부담 갖고 있기 때문에 파업선들이 경주 펼쳐 나가는 데서는 분명 수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본 이상현도 힘을 쓸 수가 있는 상황 같습니다. 전일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이상현이 김영규 달고 힘을 쓰거나 이상현이 민상호 달고 힘을 쓰게 된다면 이명환이 순발력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넘어서지 못하고 퍼질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좀 공격적인 승부라고 한다면 1, 2하고 1, 3이죠. 1, 2하고 1, 3은 파업 라인 1, 2하고 1, 3 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노려보고 싶은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이명환이 힘을 쓰면 아무래도 김연호, 오태걸 함께 한꺼번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명환 버티기냐 오태걸과 김연호와 오태걸의 취입 대결이냐 고민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5번과 7번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5번, 7번, 6번이 단연독보일 것 같습니다. 5번, 7번, 6번, 3번 견주권 쪽에 5번, 7번, 6번, 3번 견주권 쪽에 우선하시되 이래저래 이상현이 외선에서 차가 나온다면 뭐 3차권까지만 진입해도 결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4차만 해도 결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선에서 승부욕 발휘 나가게 된다면 이상현도 충분히 작승권 진입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현이 가면 비팝 라인이죠. 2번과 3번 또 충분히 공략은 해볼 수 있는 변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선발급 5경주입니다. 김재용이 전일 몸싸움 털리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결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재용, 금일만큼은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후차권 다툼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재용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바람마냥 부산에서 힘을 쓰기보다는 심상훈의 선행을 좀 활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심상훈 타이밍 잡지 못하고 자리 잡지 못하면서 외선으로 끌려 나가는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만큼 좀 젊고 힘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심상훈이 때려주면 김정은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하죠. 딱히 주도력 뛰어난 선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5번이 힘을 쓰게 된다면 김정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3번과 5번 동반 입상,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발주대 괜찮은 김덕찬이 3번 김정을 막혀 나가게 된다면 세 번째 동반 입상 충청권 협공위한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3번, 1번까지는 함께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3번과 5번 심상은 전일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타점 잡고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3번, 5번은 전 개인적으로 주력 승부로 3번하고 1번은 차선으로 3번하고 1번은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변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김재용이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심상훈의 저력 만만치가 않죠. 전일 심상훈 죽쓰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타점 잡고 힘을 쓸 때는 시속감이 괜찮아요. 심상훈이 가면 아무래도 지역 선배입니다. 이응주가 쫓아 나서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한성이 받아가게 된다면 5번과 4번 정도는 5번하고 6번이죠. 5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소액 한번 노려보자 공략해보자 말씀드리면서 김정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후착 선정도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짜여졌다는 점에서 다소 좀 신중감이 요구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인이 힘을 쓰는 거 아니면 아무래도 심상훈을 철저하게 허리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고 충청권 대선배 1번 김덕찬 챙겨준다면 아크이한 작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3번, 1번을 차선으로 한번 공략해 보고 싶은 변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산 선발급 견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배당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에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